자, 법전협 표준 판례 53번부터 봅시다. 53번은 행정행위의 종류, 기속행위, 재량행위 구별에 관한 얘기인데, 이건 우리 다들 아는 판례죠. 한번 같이 볼게요. 그 판결요지 1번에서, 기속행위 또는 기속재량행위. 우리 판례가 기속재량이라는 거 인정한다는 거. 그러니까 학자들은 기속행위하고 재량행위. 학자들의 머릿속과 판례의 머릿속을 비교해보면, 우리 판례는 지금 머릿속에 이런 거죠. 판례는 기속성의 그 어떤 정도 또는 양을 고려하면 판례는 기속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재량성이 좀 더 많은 기속재량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재량행위. 그래서 판례는 완전한 기속과 재량행위 그 중간에 기속재량이라는 걸 둬가지고, 이런 기속재량행위의 특징은 요건이 구비되면 상대방이 원하는 처분을 해주되, 다만 정말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으면 발급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 이른바 거부함에 있어서 재량권을 인정한다. 그래서 보통 어떤 분들은 이런 기속재량을 다른 말로 거부재량행위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여튼 원칙적으로 네가 요건이 구비되었으면 네가 요건을 구비했으면 우리가 해줄 거야. 다만 예외적으로 정말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으면 우리가 안 해줄 수도 있어. 그런 예외를 열어두고 있는 게 기속재량이죠. 네, 그런 기속재량이라는 개념을 인정하고 있는데, 반해서 통설은 그렇고 다수의견에 학설은 기속행위, 재량행위 이 두 가지로만 구분하죠. 그러면 판례가 말하는 기속재량은 어디예요? 판례가 말하는 기속재량은 기속행위 집어넣으려고 해요. 그래서 기속행위, 재량행위 두 가지로만 구분하고 기속재량을 따라 인정하지 않고, 보통 말하는 기속재량은 잘못된 거다. 이거는 기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두 가지로만 보려고 하죠. 그래서 일단 우리 판례가 기속재량행위라는 개념을 쓰고 있다는 거, 기속재량행위라는 개념을 쓰고 있다는 거 꼭 한번 확인하면서 갑시다. 그래서 행정행위가 그 재량성 유무에 따라 기속행위 또는 기속재량행위 또는 재량행위. 재량행위하고 자유재량행위는 옛날에는 구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둘은 요즘은 구분을 거의 안 하니까 그냥 기속행위, 기속재량행위, 그리고 재량행위는 즉 자유재량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고 총 세 가지로 구분한다고 할 때 그 구분은 행위에 근거가 된 법규의 체제, 형식, 문헌. 그래서 법조문의 형태를 봐라. 법조문이 행정청이 뭐뭐 할 수 있다. 그러면 재량행위고, 행정청이 뭐뭐 해야 한다. 그럼 기속행위다. 라는 얘기죠. 그렇지만 법조문 아무리 봐도 기속인지 재량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또 허다해요. 그럴 때는 그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목적과 특성, 그래서 이게 규제를 완화하는 건지 아니면은 규제 완화 또는 어떤 국민의 지위 회복, 이게 목적인 건지 아니면은 어떤 공익적 사정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발급하는 게 그 주된 임무인지를 고려하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기본권의 회복 또는 금지의 해제, 여기에 초점 맞춰 있다면 기속인 거고, 그것보다는 공익과의 조화, 이게 더 중요하다면 재량행위인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행정 분야의 목적과 특성 또는 행위의 개별적 성격, 이게 특허면 재량행위고, 허가는 기속이고, 특허 같은 것들은 특별하게 법적지를 부여하니까 재량이고, 허가는 자연적 자유 회복, 즉 금지의 해제의 목적을 두고 있으니까 이거는 기속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행위가 특허냐 허가냐를 고려해서 재량이다 기속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개별적 성격, 행위 자체 개별적 성격, 유형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라 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속행위하고 재량행위를 구분하는 얘기고, 이렇게 구분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사법심사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죠. 자, 먼저 기속행위는 그 법원이 사실인정과 관련 법규 해석 적용을 통해서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후에 그 결론에 따라간 처분인지 결론에 따르지 않은 처분인지, 즉 예를 들면 어떤 법률에 음주운전을 했을 때, 음주 단속을 거부했을 때, 지금 며칠 전에 신혜성 씨가 음주 단속 거부했는데, 그 필수적 면허 취소인데, 만약에 어떤 도로교통법에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또는 음주 단속을 거부하면 면허를 취소한다. 라고 아무런 예외도 없이 그냥 면허를 취소한다. 라고 적혀 해볼게요. 그러면, 자, 신혜성이라는 가수가 음주 측정을 거부했으면 결과는 딱 하나죠. 면허 취소죠. 그래서 행정청은 면허 취소를 해야 하는 거고, 면허 취소했으면 적법, 안 했으면 위법인 거죠.
또는 음주 측정 거부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면허 취소했으면 위법인 거죠. 따라서 여러분이 기속행위인 경우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 기속행위 가지고 소송을 할 때는 내가 받은 처분이 법조문대로 이루어졌는지 먼저 보시고, 법조문대로 이루어졌다면 내가 그 사실 요건, 즉 처분의 전제 요건, 즉 내가 음주 측정 거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요거를 따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만약 음주 측정 거부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즉 측정에 성실히 응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 측정 거부로 음주 측정 거부로 면허를 취소당했다면 그때는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지만, 내가 음주 측정을 거부했고 면허 취소가 이루어졌고 그러면 너는 별다른 방법으로 위법성을 주장하기 매우 어려워지죠. 그게 기속행위. 그래서 기속행위 경우는 법원이 사실 인정을 바탕으로 해서 관련 법규 적용시켜가지고 일정한 결론을 딱 끄집어낸 다음에, 즉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면허를 취소한다라는 결론을 끌어내고 그 결론에 비춰봐서 음주 측정 거부를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이것만 보고 위법 여부를 판단한단 말이죠. 따라서 음주 측정 거부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즉 성실히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약 어떤 사람이 면허 취소 당했으면 그건 위법한 처분이지만 그 밖의 경우는 위법성을 인정하기 상당히 곤란하죠. 그에 반해 후자, 즉 재량행위 같은 경우는 그런 결론을 미리 도출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행정처에게 여러 가지 선택의 가능성이 있어요. 음주 측정한 자는 1년의 기간 안에서 면허를 정지할 수도 있고 면허 취소할 수도 있다. 이렇게 가능성을 폭넓게 열어두면 행정청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따라서 결국 법원은 일단 행정청의 그런 결정의 선택의 가능성을 최대한 존중하되, 다만 그 재량권 행사가 지나친 건 아닌지 과한 건 아닌지 이걸 판단하는 거죠. 따라서 후자의 경우에는 법원이 독자적 결론을 미리 낼 수는 없고, 즉 이게 잘했다 못했다 일단 낼 수는 없고, 다만 재량권의 일탈 남용, 행정청 너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충실하게 행사했는지 또는 너무 남용한 건 아닌지 이걸 판단해서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다면 사실 인정 오인 또는 비례원칙 위반, 평등원칙 위반 같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 사정이 있다면 그때만 예외적으로 취소 판결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재량권의 일탈 남용 사유로는 사실 오인, 잘못된 사실관계 판단, 그 다음에 대표적인 행정법의 법원칙인 비례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 등의 위반, 또는 목적이 아주 부정하거나 동기가 불순한 것, 이런 것들이 재량권의 일탈 남용 사정이 되고, 최근엔 재량권의 불행사, 재량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전혀 하지 않은 것, 재량권의 불행사도 재량권의 일탈 남용의 판례는 포함된다라고 보고 있죠. 그런 것들을 한번 공부를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뒷부분 판결 2번은 그 유명한 대표적인 예외적 승인의 대표적인 예죠. 예외적 승인.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일단 모든 행위가 금지되는데, 다만 금지되고 원칙적 금지,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목적을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예외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풀어줄 수 있다, 허가할 수 있다. 그래서 예외적 허가의 대표적인 예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금지행위 해제죠. 자, 그래서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죠. 개발 제한구역 내에서 금지된 행위의 해제, 금지된 행위의 해제. 그래서 뭐 개발 제한구역 안에서 건축을 하도록 풀어준다, 또는 토지 형질 변경을 하도록 풀어준다,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예외적 허가 또는 예외적 승인이라고도 하죠. 이런 예외적 승인은 특별한 경우 풀어주는 거니까 그런 특별한 경우 문제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청의 재량권이 있다, 재량행위다 라고 보고 있는데, 요거 잘 외워두시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54번에 가면은 이제 쟁점은 뭐 기속재량의 구별이 아니고, 쟁점은 엄밀히 말하면 이른바 판단 여지에 관한 얘기인데, 우리 판례가 별도로 판단 여지라는 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판단 여지에 관한 논의 대신 재량의 문제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과서 검인정 부분, 그래서 보통 전통적인 판단 여지 영역인데 우리 판례가 이런 불확정 개념에 대한 행정청의 판단 여지라는 개념을 따로 인정하지 않고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많다, 그래서 재량권의 일탈 남용 판단이 좀 곤란하다, 그런 취지로 판시하거든요.
우리 판례는 판단 여지 부정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죠. 자, 판례는 판단 여지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재량권을 좀 더 많이 인정하고 있는 걸로 봐서 판례는 판단 여지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교과서 검인정함에 있어서 그 심사기관에게 폭넓은 재량권이, 그러니까 심사기관에게 판단에 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면 그때는 판단 여지라는 것이 인정이 된다. 그래서 법원은 최대한 그 판단을 존중하자. 이게 판단 여지 이론인데 우리 법원은 그런 판단 여지 이론 인정하지 않고 교과서 검인정에 있어서 행정처에게 아주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되니까 특별히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볼 만한 사정 없다면 일단 적법한 걸로 봐주자. 뭐 그런 얘기예요. 판단 여지 부정설. 자, 그 다음에 3번도, 55번도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국토법에 따라서 용도지역 안의 건축 허가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어서 행정처에게 불확정 개념의 해석 적용에 있어서 판단 여지가 인정되니까 법원은 사법심사를 자제하자. 국토법상 용도지역 안의 건축허가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행정처에게 폭넓은 판단 여지가 인정되니까 행정청은 심사를 자제하자. 이게 판단 여지 론인데 우리 법원은 그런 판단 여지론 인정하지 않고 국토법이 정한 용도지역 안에서 허가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폭넓은 해석의 여지가 있다면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되니까 그에 대해서는 재량이 많이 인정되고 법원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대한 존중하자. 이렇게 최대한 적법한 걸로 취급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판례가 말하는 판단적인 부정설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판례에 따르면 자, 이 판례 좀 보시면 국토법 56조 그다음에 동법 시행령 등을 고려해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이 개발행위 허가 기준 참고로 여기에는 교수님이 지금 적어두지 않으셨는데 요거 꼭 잘 기억하세요. 요거다 적어놓자. 국토법상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이걸 안 적어주는 개발행위 허가 기준은 우리 판례가 법에 근거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이거 행정규칙이다, 재량준칙에 불과하다라고 했거든요. 요거 하나 꼭 체크하고 적어두시고 이런 개발행위 기준에 따르면은 개발행위 허가는 허가 기준 또는 금지 요건이 불확정 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되게 많아요. 뭐 적절할 거, 적합할 거 이런 표현을 되게 많이 들고 있어요. 그 국토법 56조 가면 거의 56조에 가서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는데 그 국토법 58조, 특히 58조예요. 개발행위 허가 기준은 58조. 그래서 국토법 58조 가면 뭐 적절할 거, 적합할 거, 뭐 어긋나지 않을 거 이렇게 굉장히 불확정 개념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불확정 개념이 많이 있는데 이런 허가 기준 또는 금지 요건에 불확정 개념이 있기 때문에 행정처에게 판단 여지가 인정돼서 법원은 그런 행정처의 판단을 일단 존중하고 보자. 이게 판단 여지론이고 우리 판례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불확정 개념이 많이 인정되기 때문에 행정청에게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된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 아니면 재량권 일탈하면 인정하지 말자. 그래서 가능하면 행정청의 판단에 있어서 위법성 인정하지 말고 다만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 심사하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 그런 관점에서 판시된 판례니까 판단 여지에 관한 얘기로서 우리 판례가 판단 여지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다 재량의 문제라 보고 있다. 재량권을 많이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까지도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우리 판례가 행정규칙으로 보고 있다는 거. 이건 지금 여기 소개 안 됐는데 이것도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허가부터 해서 특허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